자, 이번에는 파스칼 원리입니다. 파스칼 원리입니다. 이거는 유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파스칼 원리가 도대체 뭐냐? 파스칼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유체가 압축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비압축성 유체일 때만 돼요. 비압축성 유체요. 즉 유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 유체 자체가 압축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압축이 된다면 외부에서 가해준 압력은 유체를 압축하는 데 일부 쓰이고 나머지 가지고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잡하죠? 자, 그럼 비압축성 유체일 때 이 전제 조건에서 하는 겁니다. 비압축성 유체일 때 유체로 채워져 있는 닫혀진 공간에 있는 닫혀진 공간입니다. 닫혀진 공간에 외부로부터 압력 변화를 가하면 외부로부터 이 닫혀진 공간에 압력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힘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압력 변화를 가하면 이 주어진 압력은 공간의 벽면과 유체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전달된다는 겁니다. 줄어들지 않고. 이 압력은 공간의 벽면과 유체의 모든 부분에 줄어들지 않고, 압력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파스칼 원리입니다. 유체가 있어요. 자, 닫혀진 공간이에요. 여기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요. P를 가해요. 압력을 가하면 이 내부에 압력이 전달되는데, 가해준 압력은 이 벽면, 모든 벽면과 내부, 이 유체 있는 내부, 이 유체에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가해준 압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가해준 압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고 모든 부분에 골고루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전달된다 라는 게 파스칼 원리예요. 이게 파스칼 원리예요. 자, 그럼 이 원리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그릇이 있어요. 유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여기 유체가 채워져 있어요. 자, 이 왼쪽 면, 여기의 단면적을 A0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단면적 피스톤, 여기에 가해준 힘을 F0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준 이쪽에서 가해줬으니까 이쪽은 이제 힘이 전달돼야 되겠죠? 이쪽에 힘을 전달되는 거, 이게 F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단면적을 A1이라고 해볼게요. 요 피스톤의 단면적을. 자, 그럼 압력은 뭐예요?
압력은 이쪽에 가해준 압력은 P0, 이쪽은 P1이라고 하면 P0하고 P1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게 파스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 봅시다. P 델타 P 외부에서 힘을 줘요. 힘을 주면은 어디에다 줘요? 여기다 주죠. 그럼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 뭐 나옵니까? A0분의 F0. 이게 외부에서 준 힘이죠. 그렇죠? P0. 즉 외부에서 준 힘이에요. EXT. 외부에서 준 힘이에요. 이건 그대로 어디로 전달돼요? 이쪽으로 전달돼요. 그럼 이쪽에는요, 압력 P1이죠. 이 P1은 어떻게 나타나요? 단면적분의 A1분의 F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 두 개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F1 나누기 A1은 F0 나누기 A0예요. 그렇죠? 따라서 F1은 뭡니까? F1은 F0, A0에다가 A1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요게 커지면요. 요게 커지면 힘은 일정하고 요게 커지면 요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그렇죠? 전체 값은 작아지고 요거 면적 변화 없죠? 따라서 요거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압력이 작아지면 이쪽에 압력이 작아지면 요거 압력이 작아지면 요 압력 작아져야 되니까 면적이 변화가 없을 때 힘은 작아져야 되죠. 그럼 요게 작아지면 다시요. 요게 작아지면 요것도 작아져야 되죠. 작아져야 되는데 면적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작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있고 작아지기 위해서는요. 요 값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이때 요걸 힘을 가했을 때 피스톤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뭐가 생깁니까? 유체 이한 1이 생겨요. 1. 자, 그러면 얘를 눌러요. 눌렀을 때 생기는 깊이 변화가 요만큼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거를 D0라고 해볼게요. D0. 그럼 얘가 들어가면 얘는 올라가야 되죠. 올라간 높이 이거를 D1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만큼 들어가서 생긴 부피 변화는 얘가 올라가서 생긴 부피 변화와 똑같아야 되죠. 그럼 이쪽에서 부피 변화 얼마 나옵니까?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죠. 그쵸? 즉 A0, D0는 뭐하고 같아야 돼요? A1, D1하고 같아야 돼요. 부피 변화는 같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유체가 밀어 올릴 때 발생한 일, W는 힘 곱하기 힘 F1 곱하기 밀려 올라간 거리죠. 뭐예요? D1이에요. 이게 일이지 않습니까? 유체가 해준 일, 외부에 해준 일. 그런데 F1은 뭐예요? 요거죠? A0분의 F0 A1. 그렇죠? D1은 뭐예요? D1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D1은 A1분의 A0 D0. 그렇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1분의 A0 D0예요. 자, 이거 없어지죠? 뭘 나와요? 뭐가 나와요? F0 D0. 뭘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올라가면서 해준 일은요, 얘가 내려오면서 유체에다 해준 일하고 똑같죠. 유체가 외부에다 해준 일은 외부에서 유체에 가해준 일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 힘에다가 요 가해준 힘에다가 요 변화 요거를 곱하면 유체가 외부에다 가해준 힘에다가 이 높이 변화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1과 오른쪽에서 1은 언제나 같아집니다. 그런데 1과 에너지는 등가니까 이거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쪽의 에너지와 이쪽의 에너지 변화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하면 나오는 게 또 뭡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일명 부력법칙이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봅시다. 유체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넣어요. 어떤 물질을 넣으면 어떤 물질을 딱 넣었어요. 그럼 이 물체가 떠오를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하죠. 그렇죠? 물체를 넣었을 때 물체가 중간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하나 있고 물체가 위쪽으로 떠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라앉을 수가 있고. 자, 우리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배웠어요? 비중 차이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있는 유체와 이 물체와의 비중을 비교해서 이 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체의 비중보다 크면은 가라앉고 물체의 비중이 유체보다 작으면 떠오르고 물체의 비중이 유체와 같으면 그대로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얘는 이 부력을 하기 위해서 임의의 가상의 주머니를 이렇게 또 생각해 봅시다. 이 가상의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가상의 주머니 사방에서는 유체에 의한 압력이 작용하죠. 유체에 의한 압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그 압력은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작용하는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어떻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 주면 돼요. 단 깊이가 깊을수록 그 힘은 커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 제일 깊은 곳 수직으로, 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로 압력의 크기를 표현할게요. 벡터의 표현은 화살표의 길이로 하는 거죠. 벡터의 크기는.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높이 있는 것들은 화살표 길이 같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화살표의 길이 짧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게 해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벡터예요. 벡터를 다시 분해해 보세요. 분해하면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걸 분해하면요, 수평성분 있고 수직성분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곳은 수평성분, 수직성분 하면은 수평성분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없어져요, 합하면. 근데 수직성분은 요거 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래쪽이 화살표가 더 길죠. 그 얘기는 아래쪽의 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수평성분은 없어지지만 수직성분은 아래쪽이 더 크니까 위쪽에서 내려 누르는 수직성분보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수직성분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짜 힘은 위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부력이 생겨요. 그 부력을 FP라고 할게요. 이거 위쪽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부력이에요. 밀어 올리는 힘. 주변 유체로부터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밀어 올리는 힘이 위쪽으로 생겨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외력만 있다면 요거는 찌그러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찌그러들고 있다는 얘기는 안쪽에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자, 봅시다. 이게 지금 모양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안쪽과 바깥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속 안에
이 속 안에 가상의 공간 요 주머니 속에 만약에 이 물질로, 이 유체의 물질로 채워보세요. 채우면은 이 유체는, 이 물질은, 자, 이 물체, 가상의 물체는, 이 가상의 물체는 유체로 다 채우면 이 가상의 물체는 안과 밖의 비중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있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 가상의 물체 안쪽에 이 유체보다 무거운 물질로 채우면은 안쪽, 이 가상의 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부 유체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게 될 거고, 이 가상의 공간에 외부 유체보다 비중이 작은 물질로 채우면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물체의 비중은 유체보다 작으니까 위로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떠오른다는 얘기는, 자, 물질을 채우면 이 물질에 뭐가 있어요? 질량이 있죠.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생기죠. 그렇죠? 떠오른다는 얘기는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은 떠오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부력보다 크면 가라앉는 거고, 이 부력과 요놈이 같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같다는 얘기는요, 이 속 안에 채워진 물질의 비중이 요거랑 같다는 얘기고,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부력은 밀어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요, 요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부력은 요거랑 지금 가만히 있다는 건 요건데, 이게 바로 뭐예요? mg예요. 자, 이거의 물질은 지금 유체, 요거를 채웠을 때 되는 거죠? 이거를 mf라고 할게요. 물질. 즉 mfg. 이게 부력이에요. 즉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딱 이걸 기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 물질을 채웠을 때 고놈이 작용하는 게 이렇게 되면 그게 부력이란 얘기예요. 공간에, 가상의 물체, 즉 공간에 그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유체를 채웠을 때 나타나는 값, 중력값, 그게 부력이란 얘기예요. 부력이 이건데, 즉 이게 나무 토막이라면 나무 토막 속안을 다 긁어낸 다음에 외부의 유체를 채웠을 때 요놈이 갖는 중력값이 부력. 나무 토막 자체의 중력값은 다르잖아요. 나무 토막 자체의 중력값은 mg가 되겠죠. 나무 토막의 질량. 이거는 유체를 채웠을 때입니다. 즉 나무 토막의 질량 요놈이 유체를 채웠을 때 요놈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붕 떠오른다는 얘기고, 됐어요? 나무 토막의 질량 요거 곱하기 중력가속도 한 값이 요 나무 토막을 다 긁어내고 유체를 채웠을 때 생기는 중력값보다 요놈이 크다면 얘는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딱 이거. 이렇게 됐을 때가 기준이란 얘기예요. 떠오르냐 가라앉냐의 기준은. 구분이 되시죠? 이게 부력입니다. 부력. 다시 한번 하자면 부력이란 물체 내부를 외부의 유체로 채웠을 때 갖게 되는 질량, 그 물체의 질량값에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한 값, 그게 부력이란 얘기예요. 그 부력과 실제 물체에 작용한 중력값을 비교했을 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떠오르느냐 가라앉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